2번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입니다. 가정의 뜻은요, 재무제표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번 기업 실체의 가정, 2번 계속기업의 가정, 3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 실체의 가정은요, 독립된 실체, 말 그대로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셔야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로 기업 실체의 가정만 물어봤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적인 존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기업 실체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2번 계속기업의 가정은 저희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기업의 가정은 이름대로 기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뜻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가장 충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말은 존속 가능성이 나왔을 때 계속기업의 가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발생주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수수익이 있고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발생된 금액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회계 처리를 합니다. 즉 내년에도 기업을 운영하여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을 받거나 지급하게 되는 것을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반드시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종류는요, 총 5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실제 재무제표는 4가지가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주석은 재무제표에 쓰는 보충설명,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는요, 제일 중요한 말은 일정 시점에 있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점의 뜻은 현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너희 회사는 재산이 얼마나 돼? 그 표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재무상태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무제표는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 3가지 표는요, 일정 기간으로 쓰고요. 일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물결 표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회사의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쓰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요 물결 표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총액주의, 정말로 중요합니다. 총액주의라는 뜻은요, 서로 금액을 상계하지 않고요. 그래서 상계 X라고 써놨는데요. 상계의 뜻이 뭐냐면 퉁,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계를 할 수 없다
없다라는 말이 맞는 답이고요. 만약에 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틀린 답이 됩니다. 옆에 있는 순액은요, 상계를 했을 때, 우리가 퉁을 쳤을 때 요거를 순액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순액주의가 시험 문제가 나왔다, 무조건 틀린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유동성 배열인데요.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을 쓰고요. 가장 많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순서대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빨리 우리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순서대로 쓰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 배열법의 첫 번째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유동성 배열법으로 어떠한 개정 과목들이 나와서 골라라라고 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전산회계나 전산세무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쉽게 검색하셔서 코드 순대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은요, 총액주의, 발생기준, 실현주의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은, 회계는 무조건 총액주의와 발생주의 원칙으로 작성이 된다라 보시면 되고요.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전산회계 전산세무 합격은 민회계와 함께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